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합격 웃쌤의 환경공학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 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하천의 자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있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천의 자정작용은 일반적으로 겨울보다 수온이 상승하여 자정계수가 커지는 여름에 활발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자정작용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활발하지만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자정상수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정계수는 제폭기 나누기 탈산소 개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제폭기 개수보다 탈산소 개수의 상승폭이 많기 때문에 자정계수는 작아지게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수질 오염 물질별 인체 영향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비소는 범랑 반점이다 되어 있는데, 범랑 반점은 불소와 관련이 있죠. 불소. 자, 비소는 어떤 것과 관계 있냐면 비피더스 생각해서 비소는 피부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병. 자, 그럼 나머지 부분도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10번 문제입니다. 탈질화와 가장 관계 깊은 미생물은, 자, 탈질화는 질산이 아질산으로 변한 다음 질소로 탈질이 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이때 작용하는 탈질 미생물이 중요한데, 탈질 미생물이 중요했죠. 자, 탈질 미생물은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탈수, 아 맞다, 바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탈질 미생물은 슈도모나스, 아크로몬박터, 마이크로코쿠스, 그 다음 바실러스를 뜻합니다. 따라서 탈질화와 가장 깊은 것은 슈도모나스인 2번이 답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탈질 미생물들을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물의 순환과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네요. 자, 1번. 지구 전체의 강수량은 대략 4 곱하기 10의 14제곱미터 세제곱 퍼 이어로서 그 중에 약 4분의 1가량이 육지에 떨어집니다. 자, 맞는 보기. 자, 2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약 97%가 해수입니다. 그래서 3% 정도만 이제 해수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럼 3번. 담수 중 50%가 곧바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몇 퍼센트가 사용이 불가능하냐면 89%. 89%는 곧바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물의 순환에 관한 내용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자, 다음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모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D5가 270이고 COD가 450인 경우 탈산소 계수값이 0.1 per day일 때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것은 NBDCOD입니다. 자, 이 부분은 NBD COD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이 BOD5를 이용해서 BODU를 구하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BODU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COD이기 때문에 BDCOD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냐면 BOD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BODT는 BODU 곱하기 1-10의 -k1 곱하기 t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어진 값은 BOD5이기 때문에 BODU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BODU를 놓고 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BODU는 1-10의 -k1t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1-10의 -k1 곱하기 t, 그 다음에 BODT는 분자로 갑니다. 자, 그럼 이때는 BOD5이기 때문에 BOD5 값을 대입하게 되면 1-10에 -0.1 곱하기 5, 그 다음에 분자 부분에는 270
mg per 리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BODU를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자, BODU 값은 394.8683 mg per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BODU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BDCOD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COD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OD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BDCOD 더하기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NBDCOD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COD 값과 BDCOD 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NBDCOD 값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NBDCOD는 COD에서 BDCOD를 빼준 값으로 450 394.8683을 해주게 되면 NBDCOD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값은 55.13 mg per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강우 강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강우 강도는 그 지점에 내린 우량을 mm per hour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체크.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확률 강우 강도는 강우 강도의 확률적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3번 범람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재현기간 2에서 5년의 확률 강우 강도를 채택합니다. 자, 그리고 강우 강도가 큰 강우일수록 빈도가 적습니다. 자, 강우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건데, 우리가 1년 동안 살다 보면 많이 내리는 날은 생각보다 적은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도가 높은 게 아니라 빈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7번 문제입니다. 펌프의 형식 중에 베인의 양력작용에 의해서 임펠러 내 물에 압력 및 속도 에너지를 주고 가이드 베인으로, 자, 여기 가이드 베인 밑줄 쳐줘야 되죠. 가이드 베인 밑줄. 가이드 베인으로 속도 에너지의 일부를 압력으로 변환하여 양수 작용을 하는 펌프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 베인이 나왔다. 그리고 양력작용, 베인의 양력작용이 나왔다 하면 답은 충류 펌프가 됩니다. 자, 이거는 전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어가 나왔을 때 답을 찾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입니다. 펌프의 운전 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공동현상은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제가 한번 개념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수격작용은 워터해머 현상으로 물이 이제 관을 계속 치면서 손상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맥동 현상은 맥이 뛰는 것처럼 꿀렁꿀렁 거리는 현상을 뜻하죠. 자, 이 현상에 관한 내용은 개념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자, 표준활성 슬러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네요. 자,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자,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HRT라고 하죠. 자, 인자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반응조 내의 mLSS 농도는 1500에서 2500mg을 표준으로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보기. 자, 3번 포기조의 유효수심은 심층식의 경우 10m를 표준으로 한다. 자, 이거는 일단 잠깐 보류해 놓을게. 보류. 자, 그럼 4번 포기조의 여유고는 표준식의 경우 30에서 60cm를 표준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여유고를 80cm를 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심층식의 경우도 추가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박스를 치고 한번 계산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축 후에 소화를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농축조에서의 건조 슬러지가 1m 세제곱이고 소화 공정에서 VSS가 60%, 소화율이 50%, 소화 후에 슬러지의 함수율이 96%일 때 소화 후에 슬러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 보면, 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소화 후에 슬러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슬러지의 부피는 VSS에
소화되고 남은 부피 더하기 어떤 걸 더해주냐면 FSS의 부피입니다. 왜냐하면 FSS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FSS의 마지막 단위를 더해주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슬러지 자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슬러지의 부피. 자, 슬러지의 부피는 어떤 걸로 구할 수 있냐면 지금 건조 슬러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건조 슬러지는 1m 세제곱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보게 되면 슬러지의 함수율이 96%입니다. 자, 함수율이 96%란 얘기는 건조 슬러지가 4만큼 있을 때 실제 슬러지는 100만큼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4분의 100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이때 슬러지의 부피는 25m 세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VSS의 소화되고 남은 부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VSS의 소화 후 부피를 계산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밑줄을 긋고 풀어 보겠습니다. 밑줄을 긋고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VSS에 소화되고 남은 부피는 먼저 슬러지의 부피가 25m 세제곱 존재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VSS는 슬러지에서 60%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체 100 중에 60만 존재하는 게 VSS이고, 자, 이때 VSS가 소화되게 되면 50%가 소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100분의 50을 곱해줘서 계산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는 7.5m 세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SS의 부피를 구해주면 되는데, FSS의 부피는 전체 슬러지 부피 중에서 25m 세제곱 중에서 VSS가 함유하고 있는 걸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5m 세제곱 곱하기 0.4를 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0.4를 내주게 되면 10m 세제곱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합이기 때문에 답은 17.5가 돼서 약 1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염소 소독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단 자외선 소독과 비교를 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자, 1번 소독력이 있는 잔류 염소를 수성관로 내에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염소 소독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처리수의 총 용존 고용물이 감소한다 돼 있는데, 자,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약품 첨가가 많이 되어서 처리수의 총 용존 고용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3번과 4번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4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모를 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기조 내의 혼합물 중에 부유물의 농도 MLSS가 2000g/m 세제곱, 반송 슬러지의 부유물 농도가 9576g/m 세제곱이라면 반송률은 어떻게 구하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반송률 구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반송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R-X분의 X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X는 반송 슬러지, 이때 XR은 반송 슬러지, X는 MLSS의 농도입니다. 따라서 이때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R은 9576 빼기 2000 분의 200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퍼센트 단위가 나오게 돼서 이때는 26.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원래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SSI 값을 빼줘야 되는데 이제 유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을 0으로 대입해서 이 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모 표시를 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유량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CN의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처리하는 데 필요한 NaClO의 양은 몇 킬로그램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보면 반응식을 이용해서 단위 환산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CN은 지금 2개씩 발생되고 지금 NaClO는 5개씩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반응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따라서 이거를 필요한 부분만 반응을 보게 되면 2개의 CN-가 몇 개와 반응하냐면 5개의 NaClO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양이 CN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NaClO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2대 CN의 2대가 아니라 C대 CN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26입니다. 26. 그 다음에 NaClO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74.5라는 분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CN의 발생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발생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킬로그램 단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Q와 농도를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발생량 CN의 발생량 대 X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먼저 발생량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밑줄을 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 곱하기 농도이기 때문에 300m 세제곱 퍼 데이만큼 들어오는데 자, 이때 150 mg per 리터를 곱해주죠. 자, 이제 단위 환산을 해주기 위해서 10의 세제곱 리터 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mg은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0의 6제곱 mg은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이렇게 CN 발생량을 계산하게 되면 45kg per day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X자로 곱해서 X를 구하게 되면 X는 어떤 값이 나오냐면 322.36kg per day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단위는 킬로그램만 있는데 왜 킬로그램 per day까지 하시나요? 하는데 자,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기 때문에 per day를 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무방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모를 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조의 용량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소화조 용량을 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소화조 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소화 전 슬러지의 양 더하기 소화 후의 슬러지의 양 Q2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소화를 하게 되면 FS는 그대로고 VS만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 후에 남아있는 것은 일단 FS 더하기 소화하고 남아있는 VS를 더해준 게 남아있는 슬러지 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어떤 것을 구해줘야 되냐면 소화 전에 TS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자, 그럼 TS를 보게 되면 처음에 함수율이 98%이기 때문에 슬러지 100m 세제곱 퍼 데이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소화전 슬러지를 구하게 되면 100m 세제곱 퍼 데이인데 TS의 양은 2%이기 때문에 곱하기 0.02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양은 2m 세제곱 퍼 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전 TS를 구했기 때문에 소화전의 VS 양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전의 VS. 자, 소화 전에는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TS의 양 중에서 함유량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유기물의 함량이 VS이기 때문에 0.62를 곱해주기만 하면 1.24 미터 세제곱 퍼 데이가 나오게 되고 자, 세 번째 소화전의 FS는 2에서 1.24 뺀 것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자, 2미터 세제곱 퍼 데이 곱하기 0.38을 해주게 되면 0.76 미터 세제곱 퍼 데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소화를 시켜서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화 후에는 VS 양이 얼만큼 줄어드냐면 3분의 2만큼이 액화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소화
후에 VS는 3분의 1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1.24 미터 세제곱 퍼 데이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0.4133 미터 세제곱 퍼 데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화 후 TS는 소화 전에 FS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FS 더하기 VS를 해주는 게 소화 후의 TS 양이 됩니다. 따라서 소화 후에 TS 값은 얼만큼이 나오냐면 1.1733 미터 세제곱 퍼 데이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가득 찼기 때문에 왼쪽으로 살짝 옮겨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살짝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소화 전의 슬러지 양과 소화 후의 슬러지 양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소화 후의 슬러지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소화 후의 슬러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TS 양에서 지금 함수율이 95%가 됐어요. 자, TS의 양은 건조 슬러지의 양이기 때문에 건조 슬러지가 5만큼 있을 때 슬러지는 100만큼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1.1733 미터 세제곱 퍼 데이, 여기에 어떤 것을 해주면 되냐면 곱하기 5분의 100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소화 후의 슬러지의 양은 23.47 미터 세제곱 퍼 데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인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소화 전 슬러지 양인 100 더하기 23.47 그 다음에 곱하기 25일 동안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25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544.38 미터 세제곱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62번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반응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Na2S2O3가 산소와 반응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a2S2O3의 용액은 자, Na2S2O3의 1EQ당 산소는 16 나누기 2 그램 퍼 EQ가 반응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Na2S2O3는 1EQ당 산소가 16 나누기 2 그램 퍼 EQ가 반응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반응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산소의 양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 미리그램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밑줄을 쫙 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것은 0.01 노르말입니다. 따라서 0.01 EQ per 리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EQ 단위를 미리그램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Na2S2O3는 1 EQ당 산소가 16 나누기 2 그램 per EQ가 반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EQ분의 16 나누기 2 g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만큼 추가를 했냐면 1ml입니다. 따라서 리터 단위를 죽이기 위해서 1ml, 그 다음에 단위 환산을 해서 10의 세제곱 ml는 리터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g을 mg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g은 10의 세제곱 mg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 단위가 환산돼서 나오는 답은 뭐냐면 0.08 mg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첫 줄에 적어드렸던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5번 문제 또 나왔네요. 최대 보존기간이 다른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 자, 최대 보존기간이 28일인 항목은 노말 핵산 추출 물질, 그 다음에 총 유기탄소,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 다음에 브롬,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총인, 총질소, 퍼클로레이트, 페놀류, 황산이온, 수은 등입니다. 자, 이때 시아는 얼만큼 보존할 수 있냐면 시아는 14일간 보존이 가능하죠. 그리고 pH는 12에 보관을 합니다. pH 12에
NaOH 용액에 보관을 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시안에 대한 내용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고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1번 문제. 용존산소의 정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전극법은 산화성 물질이 함유된 시료나 착색된 시료에 적합합니다. 자, 2번. 일반적으로 온도가 일정할 때는 용존산소 포화량은 수중의 염소 이온량이 클수록 크다 돼 있는데 염소 이온량이 작을수록 큽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주셔야 돼서 이런 중요한 부분, 이게 시료가 착색되거나 현탁된 경우에는 칼륨 명반, 그리고 철이 함유됐을 때는 플루오린. 자, 이 3, 4번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보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2번이었다는 거, 따라서 2번도 같이 눈으로 봐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4번 문제. 자,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공식을 한번 확인 겸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BOD를 구하는 공식인데 BOD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BOD 미리그램 퍼 리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D1 마이너스 D2 그 다음에 빼기 B1 마이너스 B2 그 다음에 가로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F를 해준 다음에 괄호 곱하기 P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D1은 15분간 방치된 후에 희석한 시료의 DO이고 D2는 5일간 배양. 자, 여기는 15분, 여기는 5일입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B1은 뭐냐면 식종액의 배양 전입니다. 배양 전. 그 다음에 B2는 배양 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F값은 무엇이냐면 희석 시료 중에 식종액 함유율과 희석한 식종액 중에 식종액 함유율의 비율이고 P는 이제 희석 배수입니다. 희석 배수. 자, 어떻게 대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분간 방치한 후의 농도가, 자, 네모 박스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15분간 방치한 후는 8.6mg per 리터이고 5일간 배양한 후는 3.6mg per 리터입니다. 따라서 각각 D1과 D2에 해당하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식종 전, 배양 전과 배양 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배양 전 부분 7.5는 B1이 되고 그 다음에 3.7은 B2가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F값은 0.1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0.1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희석된 양은 얼만큼이 되었냐면 희석된 양은 30배 희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각의 인자들을 붙여주면 여기는 F, 여기는 B1, 여기는 B2, 여기는 P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대로 값을 넣어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답은 138.6mg per 리터입니다. 자, 이때는 이해보다는 이 식을 외워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식을 반드시 암기 노트에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7번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함은 뭐였죠? 1시간. 그리고 g당 0.3mg 이하였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시험 조작 중 즉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뜻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즉시란 30초 이내로 조작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맞는 보기. 자, 기밀 용기라 함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용기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기밀 용기의 뜻이 아니라, 자, 이것은 밀폐 용기에 대한 뜻입니다. 밀폐 용기. 이 용기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게 되죠. 자, 밀폐 용기.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 자, 그다음 방울수 나왔습니다. 방울수는 동그라미가 2개 있기 때문에 20도 2개 있고 방울수에 일자가 있기 때문에 1ml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